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나를 찾아보다 마리아입니다. 영화 줄거리와 영화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를 이야기해보고 주부들 시점에서 영화의 주제를 나름대로 해석해보는 오늘의 영화는 그린북입니다. 피터 페럴리 감독의 2018년도 작품으로 마허셜라 알리가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 셜리 역을 맡아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았으며 거칠고 직설적인 떠버리 토니 역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 비고 모텐슨이 맡아서 두 배우의 뛰어난 앙상블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영화 그린북은 인종차별이 가시지 않은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떠버리 토니는 뉴욕 나이트클럽 유능한 웨이터 겸 바운서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이탈리아계 미국인답게 일과 친척과 사이좋게 지내고 약간의 인종차별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어느 날 토니가 나이트클럽에서 진상 손님을 너무 과격하게 쫓아낸 일이 문제가 되어 클럽이 잠시 보수공사를 겸해 문을 닫자 일자리를 잃은 토니는 아끼는 시계를 전당포에 맡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쪼들리죠. 그때 지인의 추천으로 8주간의 미국 남부 콘서트 순회 공연 예정인 흑인 피아니스트 노은 셜리 박사의 운전사 겸 매니저 제안을 받고 카네기홀 탑층으로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 시 셜리 박사는 음반사에서 토니 당신을 추천했고 모두가 토니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게 샀다며 매우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는 매너 있게 토니의 아내 노로렌스에게 전화하여 허락까지 받습니다. 여행 시작하는 첫날 토니는 공연 기획 담당자에게 그린북을 건네받고 베이시스트 올레그, 첼리스트 조지와 함께 남부 투어를 시작합니다. 그린북이란 1960년대 미국 남부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로 흑인은 백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나 숙박을 할 수 없고 화장실이나 탈의실도 같이 사용할 수 없어 당시 흑인이 안전하게 숙박하거나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 여행 책자를 말하죠. 그들이 남부 콘서트 여정을 드디어 시작하는데 교양 있고 우아한 노은 셜리 박사와 거칠고 직설적인 입담과 주먹이 앞서는 단순한 토니는 처음에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부딪힙니다. 그래도 토니는 운전과 로드 매니저 일에는 충실해서 공연 현장에 셜리의 계약 조건이었던 스타인웨이 피아노 대신 쓰레기가 가득 찬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자 공연 담당자에게 본인의 특기인 단 한 번의 주먹으로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공수해 오는 등 여러모로 셜리의 조력을 차질 없이 잘 해 나갑니다. 하지만 남부로 내려갈수록 지역에 만연한 인종차별은 콘서트 순회 공연 내내 셜리를 괴롭힙니다. 양복점에서 흑인은 옷을 사기 전에는 입어보는 것은 안 된다고 하거나 주연 피아니스트 셜리에게 저택 화장실 대신 야외 화장실을 쓰라고 합니다. 이에 셜리는 미련 없이 30분 거리의 숙소에 가서 화장실을 보는 등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연주를 위해서는 칼같이 대응합니다. 어느 날 셜리가 YMCA 클럽에서 남자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게 마는데 토니가 해결사 기질을 잘 발휘해 이 길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 모면 후 셜리는 토니에게 내가 걱정된 거냐?
아니면 내가 줄 돈이 걱정된 거냐 하며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이에 마음이 상한 토니는 물론 돈도 걱정이지만 그 전에 내가 당신을 구해줬는데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니냐 하며 빈정상한 티를 확 냅니다. 이에 셜리는 토니가 엮이게 하기 싫었다는 말로 잘 서로 무마시키고요. 이렇게 남쪽으로 연주 여정길을 또 떠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죠. 셜리는 걸음마를 떼자마자 피아노를 시작했고 유명 음악학교에 흑인 최초로 입학해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대중음악을 한다고 하자 토니는 당신의 음악은 당신만이 할 수 있다며 격려합니다. 얼마 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킬에 선 다운타운에 들어서는 바람에 불씨 검문을 받게 되는데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도 모자라 토니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던지는 경관을 폭행해버리면서 둘은 경찰서 유치장에 나란히 구금됩니다. 셜리는 변호사와 연락할 권리마저 빼앗는 건 부당하다며 경관들에게 호소하여 겨우 전화 한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잠시 뒤 전화벨이 울리고 경찰서장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경찰서장에게 전화한 사람은 주지사였고 주지사에게 전화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셸리가 연락한 변호사는 바로 바비 케네디였습니다. 토니는 그 유명한 바비 케네디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말에 무척 놀라워하고 셜리는 담담하게 예정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콘서트 공연 날, 그러나 그곳은 연주복으로 갈아입을 장소는 허름한 창고이며 지배인은 디너쇼 메인 연주자 셜리를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너편의 마을 식당에서 식사하라고 박대합니다. 이 문제로 실갱이 벌이다 토니가 주먹을 행사하기 직전 셸리가 말리며 토니, 당신이 원한다면 공연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토니는 마지막 공연을 파토낼 경우 예정된 보수를 다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아 하고 이 떡 같은 곳에서 나갑시다 하며 셜리를 데리고 그 재수없는 클럽을 나가버리죠. 결국 둘은 허름한 흑인 클럽에 들어가 소울푸드를 먹습니다. 멋들어지게 빼입은 셜리 박사를 보며 바텐더는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자 토니는 바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소개하자 바텐더는 즉흥 연주를 제의합니다. 오직 스타인웨이 피아노만 연주하던 셸리는 클럽에 낡아빠진 피아노로 쇼팽의 겨울바람을 완벽하게 연주합니다. 그리고 재즈 퍼커션들이 동참하며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돋구며 한바탕 파티가 벌어지고 토니는 그러한 셜리를 보며 서로 즐거워합니다. 토니가 아내에게 약속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폭설이 내리는 악천후를 뚫고 차를 달리던 두 사람에게 또다시 경찰이 불신 검문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뒷바퀴가 펑크나서 차가 기울인 채 운행하고 있었다는 위험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토니는 이미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운전해 거의 좀비 상태에 가까워져 결국은 성탄절에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숙소에 묵자고 하는데 셜리는 토니를 뒷좌석에 재운 뒤 자신이 밤새 직접 눈속을 운전해 토니 집 앞에 도착합니다. 토니는 셜리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제안하지만 셜리는 거절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텅 빈 외로운 집안에서 크고
아름다운 자신의 가구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생각에 빠집니다. 한편 토니의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위해 친지, 가족이 모두 모여 파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떠버린 토니가 웬일인지 말이 적었고 이에 가족들이 분위기 바꾸려고 그 녀석 밑에서 일한 소감이 어때? 뭔가 사고 친 건 없고?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자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정색한 탓에 가족들 역시 머쓱해 하려던 찰나 전당포 주인 찰리 네가 찾아오고 문 뒤편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둘은 뜨거운 포옹과 함께 가족들에게 셜리를 소개하고 가족들은 잠깐 당황 후 모두 셜리를 환대합니다. 셜리가 토니 아내에게 2달 동안 남편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자 토니 아내는 셜리를 안아주면서 편지 도와주신 거 고마워요 라고 속삭이고 셜리가 미소 짓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그린북 감상평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영화 그린북은 관객들에게 1960년대 인종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두 남자의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풀어갑니다. 토니는 흑인이 마셨던 물잔을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로 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셜리 박사를 만나면서 그가 겪는 차별의 냉혹한 현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함께 체감합니다. 사실 토니는 백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민이고 단순한 성격이며 떠들기 좋아하고 주먹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셜리 박사는 흑인이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유 있는 중상류층이며 문화적으로는 우아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리는 인물입니다. 셜리는 토니에게 난 백인 앞에서 피아노 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들에게 그저 일개 흑인이고 그러면서도 내 동포들 사이에서도 그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흑인답지도 않고 남자답지도 못하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하며 복잡한 마음을 토니에게 호소도합니다. 그래도 셜리는 토니가 아내 돌로렌스에게 문법과 문장이 엉망인 편지를 쓰는 것을 셰익스피어와 같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멋진 편지를 쓸 수 있게 도와주고 이탈리아계 발음들을 교정해 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은 서로 방식을 받아들이며 가까워집니다. 이들은 콘서트 여행이라는 거리의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갈수록 서로의 삶과 세계관을 이해해 나가는 내면적 여행이었습니다. 토니는 편견을 버리고 셜리를 존경하게 되고 셜리 역시 토니의 수박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래된 편견을 깨트리는 힘은 제도나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고 사람과의 만남과 존중에서 비롯되지 않나요? 셜리와 토니는 편견을 깨야겠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한 것이 아니고 서로의 아픔이나 결점을 보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셜리가 토니의 가족 앞에 서는 장면은 단순한 환영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을 넘어선 만남이라는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완성시키는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10월에는 우리들의 그린북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며 내가 편견을 가졌던 것에 대한 깨우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영화 속에서 나를 찾다 마리아였습니다. 다음 영화 기대해 주시고 안녕히 계세요.